해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들어가는 지출액이 크고 시 예산 부담이 크다는 보도와 관련해 순천시가 배포한 해명 자료가 논란입니다. 해명 문건 곳곳에 왜곡과 부풀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결선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결선 투표에 임하는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대한 시 예산 부담이 크고 지출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순천시가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문건의 내용 곳곳에 심각한 왜곡과 부풀리기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가정원 개장 이후 4년간 수입을 초과해 투입된 순천시의 자체 예산은 모두 399억.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방송된 이후 순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남대 조사 연구를 들어 지난해 4,11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났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인용한 조사는 국가정원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연구가 아닌 한여름밤 물빛 축제 평가 연구, 일회성 축제의 관광객 지출 비용을 단순 추산해 자의적으로 산술 적용해버린 겁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해당 조사를 수행한 연구팀에는 한마디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책임자도 취재진과 통화해서 단순 합산은 왜곡이 생길 수 있는 잘못된 계산이라고 명확히 지적했고 시 당국도 뒤늦게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쓰면서 이제 조금 연결 과정에 차이라고 보면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인 수치 부풀리기도 황당한 수준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입장 수입 증가로 지난해 91억, 올해 101억 원의 정부 교부금을 받았다는 대목. 순천시의 전체 세외 수입 증가액을 산정해 정한 정부의 교부금인데 마치 국가정원에 대한 지원금인 양 크게 부풀려 제시한 겁니다. 1년 동안 100억 원 전체가 입장 수입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국가정원의 지난해 총 수입 대비 지출액을 따지면 적자액은 모두 138억 원. 순천시가 보도자료에 사업성 경비는 제외한 운영 경비만 포함시켜 흑자로 전환됐다고 적시한 것도 사실상 왜곡입니다. 도시 이미지 제고와 정원 문화 확산,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를 인정받는 순천만 국가정원. 하지만 시 당국의 과도한 띄우기와 왜곡된 부풀리기가 오히려 지역과 시설물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결선 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에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를 김종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록입니다. 우선 출마 소감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민주당 1차 경선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 41% 가까운 이런 대소론에 가까운 표를 몰아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정원 후보께서 대통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동지로서 저에게 지지 선언을 해준 점도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정책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로서 도민들의 진정한 현명한 선택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이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또 발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동부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 분권은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제2부지사를 동부권에 두고 통합청사도 아울러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컨벤션 센터를 그 사후 활용 부지에 이렇게 유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유치를 하는 게 맞다. 또 여수에서 순천, 광양뿐만 아니라 또 목포까지 이르는
해양 관광, 해상 관광 이런 벨트를 만들고 이순신 호국 유적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천과 여수, 광양 쪽은 이순신 호국 유적도 대단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흥도 마찬가지, 보성도 마찬가지. 저기 이제 완도 거쳐서 진도 명량해전 거쳐서 목포까지 그런 해전의 유적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여수까지 익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 전철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세론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는 김영록이가 1위였고요. 또 제가 개소식 때 7,000명 넘는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계호 도당 위원장께서 대세인 것 같다. 또 언론도 대세에 탄력받나? 이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경선에서 1차 경선에서 제가 41% 가까운 이런 표를 얻음에 따라서 대세의 힘이 입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19일간 이틀간 전화 ARS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농식품부 장관 출신 저 김영록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북권은 미세먼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 많은 기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유권자 시청자들께 출마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항상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전남이 재정 자립도 꼴찌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 꼴찌인 우리 전남을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도지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 장만채는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민과 한 약속, 도민과 한 정책 정말 잘 시행해서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을 희망의 전남, 잘 사는 전남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 또 발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전남 동부권은 제가 순천대학에 25년을 재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순천에 집도 있고요, 살고도 우리 애들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수의 가장 큰 문제인 엑스포의 사후 활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순천은 정원박람회에 관한 부분, 광양은 제철과 관련된 전문화된 특성화된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부분, 이 총체적으로 이걸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 즉 KTX의 증편과 SRT의 신설 같은 교통의 그 활성화, 그 다음에 공과 보성 그리고 구례 쪽에 관한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그런 관광산업, 세계적인 관광의 메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당 과정에서 이 정체성 논란 등 좀 부정적 기류가 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당 과정에서 있었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들께서 입당의 과정이나 또는 호가호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도민을 정말 사랑하고 도민을 위하는 도민의 도지사를 뽑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청춘을 순천대학교에서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또 총장으로서 행정을 할 때, 교육감으로 행정을 할 때도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가르쳤고 저 자신도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동북권과 도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진실된 그리고 정의로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바쁜 이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의 공약과 포부는 내일 데스크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당국이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500여 명의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준법선거 홍보 활동과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여수 MBC 구지은 아나운서 등 지역 언론인들과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성 녹음이 문자 메시지에 첨부한 것인지 아니면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건지가 관건인데 관련 규정을 짚어봤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장만채 예비후보가 공개한 자신과 김영록 예비후보의 경선 기간 육성 녹취 내용입니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입니다. 오는 6월 13일은 지방선거 날입니다. 꼭 투표하시고 오늘부터 3일간 전화투표가 실시됩니다.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한 반면 김영록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경선 일자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경선 참여 예비후보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문자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한 음성과 동영상은 가능하고 대규모 문자를 보낼 때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문자가 아닌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자동 응답 시스템, 즉 ARS만을 이용한 경선 지지, 특히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보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 측이 경선 전 음성 메시지 가능 여부를 물어와 이 같은 내용을 알려줬을 뿐 ARS 음성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만채 예비후보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 파일이 문자에 딸린 음성이 아니라 ARS 음성인지, 받은 사람이 당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만채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고 김영록 예비후보 측은 장 후보 측이 김 후보를 선거 사범으로 규정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3년 통합 관련 시민단체 두 곳은 오늘 여수 시민의 날을 통합 여수시가 출범한 4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청구서를 여수시에 제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통합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며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전망대와 연계한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구봉산 일원에 전망대와 연계해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권 녹색 공간인 도시산림공원을 이달 말 착공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구봉산 전망대 일원 22헥타르에 산림 휴양 공간과 체험, 놀이, 테마숲길 등이 조성되며 모두 18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